음량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할 7조의 김경호입니다. 발표 순서는 양식에 맞춰 기획 의도, 설계, 사업화 가능성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뉴스 보도를 통해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에 대해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5년에 비해 현재가, 또 현재에 비해 이후 5년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의 타격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 내재해형 생산시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해답으로 재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시장은 크게 소형 재배기 시장과 대형 재배기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형 재배기 시장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내 한 켠에 배치할 수 있는 재배 장치를 말합니다. 전기 장치를 통해 광합성을 촉진하는 조명을 지원하지만 하단 트레이에 물을 수동으로 공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재배기 시장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울 지하철 역사의 공간을 활용한 메트로팜이 대표적입니다. 메트로팜에서는 대규모 환경을 일괄 제어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동 제어를 통해 식물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재배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형성된 시장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저희 조는 각 시장의 장점을 추출하였습니다. 소형 재배기 시장의 장점인 소규모 플랜트 셀과 대형 재배기 시장의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중소규모의 스마트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의 차별성을 더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스마트팜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제어가 되는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하고, 내부를 보지 않아도 식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식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식물의 성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특이한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요소와 특별히 전시회 때 보여드렸던 제어 신호 요청에 따른 작동 기기를 액터로 생각하여 시스템 아키텍처에 포함하였습니다. 백엔드 부분에서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REST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데이터 형식은 JSON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특성상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분리를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팜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저가 직접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최초로 시작되었냐 아니면 기존에 로그인을 하였느냐의 차이를 로그인 확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메인 화면인 디바이스 목록에서 시작되고 디바이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목록에서는 디바이스를 추가,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장비의 사진을 등록하거나 제어 신호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팜에 장착된 플랜트 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랜트 셀 목록도 마찬가지로 플랜트 셀을 추가,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어 신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에 대한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해당 로고가 나오는 화면이 뜨고 그리고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모델명은 현재 저희가 예시로 하는 디폴트를 하였고 추가가 되면 이렇게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에 셀을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한글도 지원함을 시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제어 기능 화면입니다. 여기서 제어 요청을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토스 메시지로 뜨게 됩니다. 플랜트 셀에서도 저 물조리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을 주는 신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식물의 재배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스마트폰으로부터 요청된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을 가동하면 각 센서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모델이 등록된 장비인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후 센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또한 제어 신호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해당 신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가동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에 대한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편집본이라서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명과 열선을 켜는 신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습기와 조명이 켜진 상태를 시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을 제외한 모든 신호를 차단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스마트팜에 적합한 고객층으로서 허브류와 같이 소량으로도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 작물을 취급하는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방안과 특정인의 생존을 위해 가동되는 안전가옥에 자급자족의 용도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았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SWOT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팜 모델의 강점으로는 분리된 셀을 통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자동 제어를 통한 편의성이 있습니다. 위크니스 포인트로 각 셀당 요구되는 센서나 또 거기에 제어되는 그런 장비에 대한 기초 비용이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카메라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기회 요소로서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나 뭐 그런 국제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안전가옥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회 요소를 생각하게 되었고, 위험 요소로는 기존의 스마트팜 시장이 어, 그 방향에 맞춰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분석에서 사업화 전략을 위한 이런 요소를 합쳐보면 강점과 기회 요소로는 자동 제어 스마트팜을 옵션으로 하는 안전가옥 모델을 아이템으로 설계를 한다면 특정 소수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값어치만큼의 아이템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점과 기회 요소로서는 각 셀의 밀폐 수준을 훨씬 더 높여서 시드뱅크와 같이 특정한 환경을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그런 곳에 판매하는 아이템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점 요소와 위험 요소의 ST 전략으로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색을 훨씬 더 살리게 돼서 기존의 시장과의 차별성을 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요거는 외부 요인에 대한 약점이기 때문에 크게 전략 가치가 없지만 기존 시장과의 차별성이 될 세일즈 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